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함께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09년부터 1865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 계모 아래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20살 됐을 때 누이를 잃게 됩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조금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단하고 집에서 일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점원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독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42살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고요. 5살 됐던. 그 다음에 53살에 셋째 아들 윌리엄이 또 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가 참 고난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또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합니다. 또 사업에 2번 실패했고요.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죠. 남북전쟁을 이끌면서 1862년에 연방제와 민주주의 전통을 수호했고 또 노예방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유명한 민주주의의 본보기 모델을 남겼죠. 그리고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대답합니다.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 달러 화폐에 아브라함 링컨이 올라가 있고 링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박물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시설들, 기념 시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에게 영향을 주었던 3명의 여자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모였던 낸시 행크스입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10살 때까지 아브라함 링컨을 돌봤던 어머니 낸시 행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행크스가 죽을 때에 정말 때묻고 그리고 땀과 눈물로 젖은 낡은 성경책을 유물로 남겨주었던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100에이커의 큰 땅을 물려주기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 여인 중에 이제 생모 낸시 앵크스, 그 다음에 계모 세라 부시 존스턴, 그 다음에 아내 메리 토드인데 생모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사랑과 신앙,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모 세라 부시는 특별히 인생의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와 교육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고요. 아내 메리 토드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큰 비전과 야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계신데 특별히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모와 계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 생모는 사랑과 영성을 물려준 어머니였다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계모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님이었던 부시는 교육과 독서를 물려준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이야기였다. 이 십계명 이야기가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또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링컨이 책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밭에 나와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생모와 계모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 저희가 이제 독서 스쿨 독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큰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특별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어준다면 정말 귀한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죠. 세라 부시 존스턴인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생모가 풍토병으로 죽고 이 가정에 새어머니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새어머니는 독서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읽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갖다 줬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책을 살 돈은 없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그렇게 어렸을 때 애독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또 서점에서 점원으로 아브라함 링컨 일할 때는 책을 정말 즐겨 많이 보았다고 하죠. 이 시기에 성경, 철로역정, 세익스피어 희곡, 이솝우와 이런 책들을 즐겨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또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영향을 받고 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아브라함 링컨이 탐독하고 즐겨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위인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꿈을 꾸고 역할 모델을 삼고 성장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세라 부시 존스턴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서의 비전을 갖는데 이 두 번째 어머니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 메리 토드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가난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했지만 아내는 귀족 출신의 부유한 은행가의 딸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중간에 그렇게 지내다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돼서 2년 만에 합격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책을 워낙 좋아해서
조금 집중해서 한 2년 공부하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이 메리 토드가 아브라함 링컨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24살 때 10살 위 아브라함 링컨과 결혼하죠. 이 여인은 교육을 잘 받았고요. 또 멋쟁이였고 지적이었고 또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유머 감각이 풍부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강인하고 이제 뭐 귀족 집안의 상류층 출신이기 때문에 여인이 혹시 연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강인하고 또 야망과 성취욕이 높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에서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됐을 때 이 아내가 축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일리노이의 링컨이 아니라 미국의 링컨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게 옆에서 늘 격려하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메리 토드는 아브라함 링컨을 참 존경했답니다.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나름 행복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여인의 우리가 모습을 통해 각자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 인물은 지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세 번째 인물은 비전과 야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우울증이 있었답니다. 근데 밝고 건강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정서적인 부분 또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아내와 결혼 생활을 통해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까? 몇 가지만 정리해 보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리더십 그런 자질들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워런 베니스 또 버트나누스라고 하는 분이 리더와 리더십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리더들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실수에 대하여 넉넉하게 포용해주는 그런 리더였다고 합니다. 그 버먼트 출신의 군인 윌리엄 스코트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병든 동료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다가 연속해서 이틀 밤 철야 근무를 하게 되니까 심신이 지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교대자가 다음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경계 근무 수는 중에 자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을 발견하고 이제 상관에 보고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경계 근무 수면서 잔다. 이거는 그 다음날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경계 근무가 자는 중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부대는 몰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군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압니다. 경계 근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전쟁 중에는 더 말할 것 없죠. 근데 이 윌리엄 스코트가 사실은 병든 동료를 대신해서 보초를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도 밤을 지새웠는데 그 다음 날까지 밤을 새면서 경계 근무를 섰던 겁니다. 이런 내막을 이제 상관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 중에
경계에 실패한 사병을 용서할 수 없다.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이 동료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청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링컨이 스코트의 이 스코트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코트의 생명은 이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목숨만큼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서 한 명의 사병이었지만 이 스코트가 총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 스코트가 그런 아브라함 링컨의 배려로 말미암아 정말 한평생 충성을 다해서 나라와 또 대통령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 하면 별명이 정직한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그러니까 에이브가 이제 그 애칭입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하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체국장을 잠깐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 동업자인 베리로 말미암아 약 $1,100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빚진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이제 그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1,100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 위해서 이직을 할 수 있었고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지하라. 다시 말하거니와 그 사람이 옳은 경우에는 그를 지지하되 잘못된 길을 가면 헤어져라. 진실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격을 잣대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만큼 이 아브라함 링컨은 진실하고 정직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든 혹은 다른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경쟁자일지라도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사람의 성품 중에 이 정직과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을 하면서 혹은 그 과정에서 정직하지 않게 권모술수를 쓰면서 정치를 하고 자신의 측근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혈질적이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요. 막 폭발하고 그러진 않고 늘 자신의 성품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또 유연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능한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고 환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또 언어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즉 뛰어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1858년 민주당 더글러스, 유명한 정치적 마수였는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이고요. 근데 이제 더글라스와의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링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우리가 일종의 찬반 토론이라고 할 때 이 민주당 더글라스와 공화당 아브라함 링컨 사이에 벌어졌던 그 연설과 토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곤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반은 노예이고 반은 자유인인 현 체제를 영구히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 이제 선택의 때가 왔다. 모두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당시에 흑인 노예제도가 미국에 존재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글러스와 논쟁과 토론을 벌인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토론과 논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선거에선 떨어지게 되는데 2년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하면 뭐 주지사든 상원의원이든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거에서 졌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토론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 남북전쟁 당시에 그 게티스버그 연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1863년 11월 19일 날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때 나온 표현이죠. 아주 짤막한 연설이었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노예 해방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된 미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동시에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개인의 존엄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한 정부와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이때 연설을 하게 되죠. 링컨의 이런 말과 글의 힘의 원천은 독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시청각적으로 혹은 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설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세익스피어의 글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특별히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링컨은 공동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비전은 애국적이었고 경건했고 또 성실, 가치 높은 이상으로 충만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설하고 글을 써서 그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했고 온 국민들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았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등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비전, 또 북부와 남부로 갈라진 이 미국이 하나 되는 비전, 또 이 미국이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미국에 대한 비전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제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했고 위대한 미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부를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경쟁자요 정적들이었던 윌리엄 슈어드, 쉐먼 체이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베이츠 같은 인물을 여러분 미국 강요 중에 국무부 장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지만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국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북부와 남부 크게 경쟁 관계와 갈등 관계가 있었죠. 처음에 미국은 남부 지역에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큰 평야 이 초원 지역에 모카밭이 있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달된 그런 흑인 노예들이 노동력으로 동원되면서 엄청난 농업이 발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북부 동부 지역에서 공업과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흑인 노예 문제 하나만 생각하는데 노예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역 제도에 대한 무역 정책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은 공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미국보다 앞섰던 나라가 영국이나 유럽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국이었죠. 그래서 공업과 상업이 아직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물건들이 값싸게 들어오면 북부와 동부 지역의 공업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품의 관세를 높이도록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반면에 남부 지역은 이 남부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뿐만 아니라 농업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바로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 많은 물품들이 수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강조하죠. 공산품의 관세를 낮춰서 동시에 수입도 그렇게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문제 갖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격돌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예 문제가 함께 얽히게 되고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대통령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공산품의 관세를 확 높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 연방이 구성되고요. 데이비스를 남부 아메리카의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원래 아브라함 링컨은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주창했었습니다. 갑자기 급진적인 정책의 변화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전쟁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남부 지역의 흑인 노예들이 남부 지역을 이탈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했고요. 노예 해방에 대한 지지를 했고 이건 틀림없고 다만 점진적으로 노예 해방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리고 남부 지역에 있는 노예들로 하여금 남부 지역을 이탈하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북부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여하튼 백인과 흑인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갈등 관계에 있던 북부와 남부의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정적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상당히 폭넓게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사용하게 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애독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앞에서 말한 사실은 모든 리더십의 근간이고 원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윌버포스를 생각해 봤는데 윌버포스 역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죠. 그래서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정 속에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모께서 주신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링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링컨은 그의 온 독서 시간을 성경 연구에 투자했다. 그는 성경을 통달하여 아주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 할 만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결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생모의 영향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 또 정치의 과정 속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정 속에 이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애썼던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윌버포스, 다니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신앙생활에 한정적으로 적용한 인물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쓴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살펴봤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고난과 실패, 가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좋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그리고 독서를 배웠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삶의 비전과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이었고, 또 생애 전체를 통해 아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 암살 당하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가 미국 역사에 특별히 하나된 미국, 백인과 흑인 또 북부와 남북을 통합하면서 위대한 미국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 아브라함 링컨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을 사랑하고 독서하는 우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